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주동물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랐던 이른바 갈비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시나요? 청주동물원이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동물의 보호소 역할을 하는 청주동물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점 동물원은 토종 동물을 보존하고 야생 동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모두 68종 290여 마리로 다른 동물원에 비해 마리수는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육 마리수를 유지해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랐던 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동물 복지 위주로 운영돼 동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임을 알렸는데요. 청주동물원이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갈비 사자로 불렸던 바람이의 소식으로 관심을 환기시켰는데 리포트에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가 간단히 소개된 것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 5월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점 동물원이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인데요.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서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그리고 종보전 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점 동물원으로서 청주동물원의 역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시보다 복지에 가까운데요. 일종의 생추어리, 즉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인 셈입니다. 이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래 살던 곳, 기후가 국내와 크게 다르고 좁은 사육장이 특히 불편할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이 없고 사육사 대신 동물복지사들이 동물을 돌보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동물 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으며 단순 전시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을 돈 주고 사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청주동물원은 시민들에게 동물들의 건강검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언제든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내실과 야외를 잇는 문을 열어둔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람객들이 동물을 관람할 수 없는 일도 생기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가 지자체에 혜택을 더 주면서 진행됐지만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얼마 전 대체지 선정 3차 공모에서도 또 한 번 선정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난지도 이후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매립해온 수도권 매립지. 지난 3월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며 세 번째 공모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2km 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자협의체는 혜택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쓰레기 매립지 선정 3차 공모에서 각종 혜택을 늘렸음에도 불발되어 4차 공모에서는 이보다 더 혜택을 늘려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에서도 결정을 짓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폭넓은 보도를 위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좋은 사례로 손꼽히는 곳은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년 선보인 경기 하남시 유니온 파크입니다. 하루 평균 48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에 음식물 자원화, 하수 처리 등 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는데요. 지상에는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이 주민들을 맞이하고 105m 전망대를 비롯해 여러 공원화 시설로 환경 친화적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 쇼핑몰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꽤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가 모범 사례입니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 도심의 주택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1,200톤, 연간 60만 톤을 처리하는데요. 굴뚝이 있는 지붕에는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장이 갖춰져 연간 53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산림청 감사 결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러 부분에서 산림청의 재난 대응이 허술하다고 발표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구역 밖에 있는 멀쩡한 초등학교를 두고 바로 옆 위험구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지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2만 5천여 개 대피소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2,100여 곳이 위험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 재난 대응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산사태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에 관해 산림청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산림청의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감사원은 산불 감시 CCTV 활용성, 진화헬기 골든타임 제도 실효성,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관리, 산사태 취약 지역 내 사방 사업 집중 추진, 산사태 피해 범위 내 다중 이용 시설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 중 산림청의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 내용을 반영해 올해 봄철 산불 대책 기간부터 산불 감시 CCTV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증원해 운영했고 산불 발생 시 자동 인식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인 신고 접수, 산불 확인 출동 지시, 담수, 현장 도착, 물투하 6단계를 올해 적용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운영 실적을 분석해 진화 헬기가 더욱 신속히 투입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절차의 경우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심의, 지정, 예방사업 실시 단계를 거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 기초조사는 민가 주변 등 생활권 지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